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미술이 좋아 미술을 시작했지만 졸업 후 마땅히 비전이 많이 없었어요. 결국 의류회사를 돌고 돌아 제 카페 창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마장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셨어요. 항상 제 학교에 오실 때면 늘 깨끗한 옷으로 혹시라도 딸이 창피할까봐 늘 걱정하시며 오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 대신 저를 먹이고 입히고 여유 있게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걸 어렸던 저도 알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엄마가 창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과 눈이 맞게 되었고 저를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 사람에게 많이 스며들게 되었고 1년 후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뭐? 정육점? 아니 그게 백정놈의 자식이지 뭐니? 아유, 남사스러워라. 하다하다 정육점 딸내미를 데리고 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요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올해보다도 더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 말 말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 떠나서 직업이 그게 뭐야? 보고 뭘 배웠겠어? 나 어디 가서 우리 사돈 고기 썬다고 말 못한다. 옛날 같으면 장마당에도 못 지나다닌다는 직업이야. 알아? 수치스러워서 정말? 아니 얼마나 험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럼. 칼잡이 아니야?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비하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그러셨어요? 뭐라고?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싫다는데 넌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그럼? 나도 너한테 실망이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백정 딸내미가 뭐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양반 같은 집안인데 그런 집이랑 엮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남자친구 어머님이 한사코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의 결혼 준비는 올스톱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혹시 저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빙빙 돌려가며 조금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단박에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요즘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색안경을 굉장히 쓰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백정이라고 단정을 짓고 무조건적으로 낮잡아 얘기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정말 웃긴 것은 딱히 저희 집보다 나은 건 없었죠. 미안해. 그냥 좀 사정이 생겨서 우리 결혼 준비는 조금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혹시 집안에서 반대하셔? 그냥 솔직히 말해줘. 어차피 내가 알아선 안 될 게 있는 거야? 그냥 말해주면 안 될까? 그냥 엄마가 좀 유별나셔서 그래. 반대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라. 우리 엄마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처음엔 나 좋다고 하셨잖아.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미안하다. 우리 집도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그래도 너 굉장히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반대하는데 내가 굳이 이런 걸 다 겪어내며 결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좀 생각해 보자. 아니야. 내가 엄마 잘 설득할게. 그리고 처음에만 조금 그러시지. 나중엔 절대 안 그러실 분이셔.
나 한 번만 믿어봐라, 어? 남자친구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돌려 말했지만 전 단번에 모든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받아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직업을 안 따진다지만 그래도 절 힘들게 키워온 엄마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게 죄송했어요. 맘 같아선 결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끝끝내 본인 엄마를 설득하고 결국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처음 상냥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이지 본인은 무슨 조선시대 기부인이 된 것처럼 저희 집을 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하대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놀라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난 점이 하나도 없으면서 저러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지? 너만 볼 때는 참 괜찮았는데 상수한테 너네 엄마 얘기 듣자마자 너도 왜 그렇게 보이는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인다뇨. 그리고 저희 엄마 직업이 어때서 남한테 피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상수 씨 어머니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나, 네 엄마라고 편드냐? 딸 없는 사람 억울하겠다 정말. 어쨌든 내가 너희 결혼 허락한 거 큰 마음 먹은 줄 알아. 알겠니? 그나마 네가 우리 집이랑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 하나만 보고 허락하는 거야. 다른 집에 다 물어봐라. 자기 며느리 드릴 사람 친정에서 그런 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찝찝해하는지.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너무하네요, 정말. 저희 엄마 그렇게 낮잡아 보지 마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절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분인데 어머님이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정말 기분 나쁘네요.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엎어요. 엎으란 말이에요. 나야말로 엎고 싶어. 근데 어쩌니? 상수는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자식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아 참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누가 네가 뭐 엄청 좋고 며느리 삼고 싶어서 허락하는 줄 아니? 이왕 허락할 거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야. 알겠어? 진짜 간사하네요. 제가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상수 씨랑 어머님이 반대하기 힘들면 제가 끝내드릴 테니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엎자고 말까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했지만 눈빛 자체가 꼴 같지 않다는 눈빛이더라고요. 마음은 안 좋았지만 친정엄마가 남자친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차마 결혼을 파혼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까봐서 말이죠. 최대한 엄마에게 상처는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첫 상견례 날 저희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많이 맞춰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지만요. 당연히 다 아는 길인데 왜 가느냐, 미련하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고 나중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을 믿었고 저희도 따로 나와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참 어리석었고
그땐 참 지혜가 부족한 거였죠. 제가 자주 가는 마장동 고깃집이 있는데 이젠 사돈네로 다녀야겠네요. 정육점은 아는 사람이 하는데 가야 한다니까.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장모님, 좋게 받아주세요. 엄마가 마장동을 자주 가시거든요. 자기도 좋게 받아들여줘. 그럼 당연하지. 자주 오세요. 제가 좋은 부위로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도 딸아이가 이렇게 시집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하네요. 평생 둘이 살아서 그런지 헛헛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고요. 그래도 우리 딸 잘 봐주세요, 사돈. 제가 뭐 못 봐줄 게 있나요? 영미만 보면야 뭐 빠지는 거 없죠. 좋은 대학에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고 그저 정육점 딸이라는 게 마음인 좀 걸리네요. 사실 지금이야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시장에도 못 나오는 백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은 제가 듣기론 아주 잘 나가는 사대부 가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런 겸상도 못해요. 아시나 모르겠네.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직업 선택했을 때 이 정도는 예상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백정이라뇨. 아, 기가 막혀. 이러려고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욕 주시려고? 엄마, 그만하세요. 밥 잘 드시고 왜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엄마 안 볼 거예요. 말 조심 해주세요. 제가 발끈하자 엄마는 제 팔을 잡으시며 애써 웃어 보였는데 그저 딸에게 피해갈까봐 말이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며 그만하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막말이 멈췄어요. 1시간가량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엄마에게 참 미안했지만 엄마는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됐다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딸 가진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지 참. 차라리 당당하게 이 결혼 없자고 했으면 당연히 엎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저 엄마는 제 결혼에 있어서 본인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단 한 번도 작아 보이지 않던 엄마가 작아 보였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냥 흘려 들어. 그래도 너 하나만 놓고 보면 네 시어머니가 그래도 꽤 마음에 들어 하더라. 마음에 드는 게 무슨 소용이야.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엄마 무시하는 거 나 가만 못 있어. 본인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어쨌든 결혼하면 너랑 네 남편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엄마, 기분 많이 나빴지? 엄마가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게. 그러니까 언제든 말해줘. 난 엄마 말만 들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어. 상수가 너 그렇게 아껴주고 사돈도 너 하나만 두고 보면 좋다는데 엄마가 미안하지. 괜히 듣기 싫은 말 듣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는 다시 돌아가도 마장동으로 갈 거다. 그래야 너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하지. 네가 엄마 창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마. 알겠지? 애써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흰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큰 트러블이 날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카페 운영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시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시어머니가 저를 긁는 말들은 거슬리면서도 기분이 나빴고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기 바빴고요. 오늘 고기 좀 구워 먹자. 내가 마장동 다녀왔거든. 고깃집 딸내미니까 너도 고기 좋아할 거 아니야? 오늘 상수도 일 끝나고 이리로 오라고 할 테니까 너도 퇴근하면 집으로 오너라. 내가 아주 특수 부위로 맛있는 거 사놨어. 어머님의 요청대로 일 끝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향했고 시어머니는 고기를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구우며 또 한 번 백종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제 기분을 언짢게 했고 남편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입을 다무셨죠. 일부러 저에게 약 올리듯 오히려 즐기시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사이는 그러면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맛있니? 넌 그래도 실컷 먹었겠다, 고기는. 너희 엄마가 백정이니까 많이 썰어다 줬을 거 아니야. 이것도 너희 엄마네서 사온 거야. 이왕이면 아는 데 가서 사오는 게 낫잖니. 집이 마장동이랑 가까우니 다행이지. 요즘 경기도 안 좋잖니. 백정,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럼 어머님은요? 뭐 얼마나 잘나셨길래 자꾸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 맞잖아. 백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네이버 어학사전에도 떡하니 나온다. 모르니? 그게 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돈으로만 따지면 저희 엄마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한번 어머님 직업 가지고 비하한 적 있어요? 아님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말 조심 좀 하세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정말. 그래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해요? 그러지 좀 마. 우리 그러면 여기 안 올 거예요. 아주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안 온다니. 참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잖니. 네 얼굴을 보면 니네 엄마가 떠올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이 안 온다고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무셨고 궁시렁대기 바빴어요. 남편에게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도돌이표로 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늘 화를 당하기 바빴죠. 나 오늘도 엄청 참았어. 어머님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렇게 깔보면 나도 당신 엄마 깔볼 수 있어. 내가 그나마 어른이라고 참고 있는 건데 자기 좀 중간에서 해결 못해?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여러 번 얘기해도 그러시네. 나도 답답하다. 당신한테 미안하고 장모님한테 죄송스럽고. 또 오늘 고기 사오면서 얼마나 엄마를 무시하고 오셨을 거야.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진짜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지만 참았죠. 그러던 중 엄마랑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가 일하면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늘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으시기 때문에 건너편 손님 목소리도 듣게 되었어요. 그 건너편 손님 목소리를 잘 들으니 저희 어머님 목소리 같았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희 엄마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더라고요. 워낙 고기도 좋아하시고 그냥 진짜 아는 가게 팔아주려고 그래도 우리 엄마 가게로 오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엄마를 하대하는 말투를 듣고 전화기 너머였지만 정말 화가 나고 엄마에게 죄송스러웠어요. 아니, 사돈. 그 부위 말고 이 부위 달라니까. 아니, 여기서 몇십 년 장사하셨다며. 참나. 왜? 나 보니까 긴장돼요? 하긴 우리 집이 사대부 가문이라 아마 백정들은 눈도 못 쳐다볼 거야. 그 기분 알죠? 그리고 아무리 정육점에서 일한다지만 얼굴에 뭐 좀 찍어 바르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거머튀튀해서 진짜 백정 같아 무섭네. 나 좀 봐. 얼마나 치장하고 다녀? 아, 바빠서요. 이 부위 얼른 챙겨드릴게요. 사돈은 늘 멋쟁이니까 뭐 저랑 비교할 게 있나요? 1kg 드리면 되죠? 그래요. 서비스 팍팍 줘요.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오는 건데 이 고기 다 우리 아들 먹일 건데 아들이 몸 좋아지면 누구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멍멍이 소리에 정말 어이가 없었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이가 부득부득 갈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꾸미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분이긴 했는데 그 연세에 아직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백화점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본인의 벌이보다 오히려 치장을 과할 정도로 하실 때도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매장을 옮기시는 날이 있었는데 아예 백화점을 옮기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나 하자. 나 이직했잖아. 뭐 매장은 똑같긴 한데 여기 백화점은 처음이고 또 인센도 많고 책임자로 가는 거라 월급도 더 세지 뭐니? 너희 오늘 시간 되지?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집으로 고기 먹으러 와라. 어머님, 축하드려요. 네, 갈게요. 고기는 제가 사갈게요. 매번 어머님이 사오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제가 사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사도 되는데 너 가게 때문에 바쁜 거 아니니? 괜찮은데 뭐 그러던지 일단 저녁에 보자. 지금 내가 일 중이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이왕이면 엄마 가게에서 고기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가려고 가게에 들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모님들이랑 엄마가 절 참 많이 반겨주었는데 역시나 엄마는 그날도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이모님들은 저에게 오랜만에 본다며 얘기를 나누던 중 기막힌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민어, 그거 아니? 너희 시엄마 여기 뻔질나게 와서 고기 가져가는 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올 때마다 네 엄마 속은 다 뒤집고 가면서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구질구질하게 매번 외상하는지. 아유, 속 터져서 말하는 거야. 외상이요? 아니, 외상이라뇨? 어머님이 여기 와서 고기 팔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매번 올 때마다 돈 안 내신다고요? 어머머, 몰랐어? 매번 돈 달아놓잖아. 그것뿐인 줄 알아? 허구한 날 모이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고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너네 시엄마 밀린 외상값만 얼만 줄 알아?
니네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군다니? 아휴. 전혀 몰랐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외상이라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돈은 받아야지. 진짜 속상하게 이럴래?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됐다니까 이모들이 저렇게 난리다. 그 고기 너도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아니, 그래서 이모, 외상값이 얼마예요? 진짜 어이없네. 내가 내라고 할게요. 언니, 장부 좀 가져와봐. 너네 시엄마 외상값이 자그마치 580만 원어치다. 매번 어쩜 그리 좋은 부위만 달라고 하는지. 일하는 이모의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일같이 모임에 갈 때마다 엄마 가게에 들러 외상을 해서 고기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백정백정 타령을 해대며 본인이 잘난 줄 알았던 거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뚜껑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마장동 고깃집 하는 엄마 무시할 땐 언제고 친정엄마한테 580만 원어치 외상 후 아무도 모르게 입을 씻으려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달려갔습니다. 원래도 가려고 했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씩씩대며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냐며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는데 뻔뻔하기가 천장을 찌르면서 말이죠.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가게에서 외상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80만 원어치면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엄마 가게 가서 제가 결제고 올 테니 카드 주세요.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얼른 주세요. 뭐? 니네 엄마가 그러냐?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웃기네. 그리고 막말로 너도 먹었잖아, 그 고기. 그 한두 번 먹은 거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님, 허구한 날 모임 갈 때마다 고기 가져가신다면서요. 됐고, 당장 카드 주세요. 니네 엄마가 받아오래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니 진짜 기막히네. 사돈끼리 그깟 싼짓돈을 받냐? 아주 유치하다. 어머님은 쌈짓돈이라며 그걸 꼭 받아야겠냐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셨고 너무 뻔뻔해서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남편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시어머니는 남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자 저에게 욕을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아하니 저희 엄마 가게에서 외상한 고깃값을 전혀 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네요. 어머님이 돈 못 주시겠으면 이희한테 말해서 카드 결제할게요. 어머님이 드셨으니 아들이 결제해야죠. 안 그래요? 뭐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네가 뭔데 니네 엄마한테 배를 불려주겠다는 거야? 너희 엄마가 그렇게 돈 받아오래든? 아니요. 제가 받아야겠어서 그래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지 용서가 안 되거든요. 버르장머리 없는 백정놈의 딸 걷어줬더니 그깟 시어머니 먹은 게 아까워서 돈을 내놓으래? 하는 짓도 못 배워 처먹은 거지. 전 시어머니의 말을 모조리 묵살한 채 남편에게 카드를 뺏어와 엄마 가게에서 결제를 했어요. 길길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계산을 하고 나니 그나마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엄마가 약간 기분이 울적해 보이는 것 같았고 하나뿐인 딸 시집가서 혹여나 시집살이 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단 하루라도 엄마에게 힐링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엄마, 내일은 우리 쇼핑 가자. 엄마 쇼핑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맨날 내 걱정하느라 요새 얼굴이 안 좋아.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러려니 해. 나 구박받을 걱정하지 말고. 엄마 딸인데 내가 구박받겠어? 그래도 그게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그러지. 결제 안 해도 된다니까. 기어이 결제하고. 에휴, 너 더 미움받는 거 아니냐? 전혀. 결제 안 하면 내가 더 화나지. 그러니까 엄마도 좀 당당해져.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매번 그러는 거야? 그냥 엄마가 마음이 좀 그렇지. 나 아니면 너 그 집 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하니까 엄마가 더 죄책감 생기고 그러는 거야. 엄마의 말에 마음이 아파오면서 더 이상은 눈물이 날 것 같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엄마가 좋아하는 매장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정장을 입고 계신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옮기신 매장이 여기구나 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시모 영업장에 들어선 순간 전 직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서비스하려고 앞다투어 난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옮기신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를 알아본 직원들은 하나같이 엄마를 모시려고 했고 새로 취직한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고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우리 사돈도 이런 데 다녀요? 너 여긴 웬일이니? 오늘 가게 문 안 여니? 어머, 사돈, 딴 사람 같네요 아주.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요샌 짭도 잘 나오네. 안 그래요? 짬 매고 여기 들어오는 거 내 얼굴 먹칠하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구경해요. 어차피 구경만 하러 온 거잖아. 괜히 어슬렁대지 말고 다른 매장 가서 구경이나 해요. 백화점 다 생긴 게 이렇지 뭐. 뭐라고요? 여기 매니저 누구예요? 아, 손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되는 거야? 매니저 나와. 내가 기가 막혀서.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당신은 고기 써는 거나 올리지. 여기 와서 살 군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여기 매니저 없나요? 직원 교육을 이따구로 시키고 어디서 말이 많아? 나 진짜 불쾌하네.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매장 사람들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매장에서 제일 높은 직책의 사람이 달려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뭐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VIP도 못 알아보고? 이분이 얼마나 큰 손이신 줄 알아요? 당장 사과드리세요.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서 어쩜 기본 태도 하나하나가 엉망인지 나 원참 기가 막히네. 얼른 사과드리시라고요. 아휴,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 VIP라뇨? 사돈,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저희 사부인이에요.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사돈? 얘 영미야, 미안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 때문이라도 이 사람 참으려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까지 깔보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
당신 여기서 겨우 얼마 받고 일해? 나 고기 쏜다고 무시했지?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 내 앞에서 뒤지게 털리는 꼴이란 아주 우습네.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건데 나 이 백화점 VIP야. 당신이 지금 두르고 있는 것들 겨우겨우 돈 모아서 하나씩 장만한 거 나 지금 한 번에 다 살 수 있어. 알아? 나 이 사람 때문에 열받아서 여기 매장에서 못 사겠네 정말. 어머, 사모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저희 직원이 여기 매장으로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람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실수인가? 고의 같은데.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알겠어요? 엄마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그 매장의 높은 사람은 시어머니 보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경위서를 쓰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경위서를 쓰는 걸 보고 엄마는 거기 매장에서 1,200만 원어치 쇼핑을 한 뒤 저와 나왔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가 가는 뒷모습에 대고 허리를 숙이며 90도로 인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저를 불러앉혀 이런 치욕은 없다고 왜 말 안 했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질러버렸죠. 내가 오늘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너희 일부러 그랬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너희 엄마 그렇게 부자면서 왜 말 안 했니? 부자? 왜? 고기 써는 직업이 이렇게 부자일 줄 몰랐어요? 평생을 월급쟁이로 사는 당신이 뭘 알아? 부자면 홀대하면 안 되고 부자가 아닐 때는 홀대해도 되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백정이니 뭐니 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소름 돋네. 평생 명품관에서 손님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본인 인생이 명품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사셔요. 아셨어요? 구질구질한 아줌마 같으니라고. 뭐라고? 감히 백정놈의 딸이 나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가만둘 줄 알고? 이리 뭐다?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았고 저 역시 어머님의 머리를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도 젊은 저를 감당해내지 못한 어머님은 나가 떨어졌고 이 모습을 모두 본 남편은 경악을 했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매달렸지만 시어머니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니 싫더라고요. 다 봤지? 이혼해. 나 이제 못 살아. 니네 엄마 명품관에서 오래 일하더니 본인이 명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나 본데 현실은 빈티지도 안 되는 천조각일 뿐이야. 알겠어? 왜 네가 이혼 당하냐면 넌 그 천조가리의 자식이니까 진절머리 나거든. 소장은 회사로 보내던지 집으로 보낼게. 이젠 내 변호사랑 얘기해. 인생 공부 시원하게 했다 아주. 역시는 역시였어. 안 돼. 내가 왜 이혼 당해야 돼? 미안해. 아니 내가 다 사과할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 수도 있어. 아니, 인연 끊어도 안 돼. 이미 내 마음은 식었어. 그러니까 그냥 현실 파악하고 알아서 살아. 잘 지내, 안녕. 남편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전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시어머니 또한 왜 우리 아들이 이혼을 당해야 하냐며 울부짖었지만 별 수 없었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해온 독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남편과는 쉽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다행인 건 제 전화기가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라 시어머니의 독설이 다 저장됐으므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는 가끔 이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의 속을 뒤집으며 물건을 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부들부들 이를 갈더라고요. 그러다 저희를 못당해 내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백화점의 친한 직원이 얘기해 주었어요. 본인만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참 우습죠? 남을 깔본 대가가 결국 실직과 위자료 납부라니. 그리고 그 나이에 이제 어디서 일할까도 참 궁금하네요. 이번 일로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점과 함부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절 이렇게 예쁘고 귀하게 키워주신 엄마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전 세상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답니다. 이 글을 통해 엄마에게 말하고 싶네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일찍이 아빠 없이 절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다 안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이제 엄마에게 제가 효도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엄마, 키워주시고 사랑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잘하셨음 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저 역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지라 용기 내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어렸을 적 부모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나이에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몰랐던 터라 그곳에서 그저 캠프 생활하듯 보육원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워낙 어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육원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전 기억조차 없던 터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 10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후 기억조차 잃고 보육원에 들어온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고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감대 형성은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고 친구로 잘 자랐죠.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될 시점에 서로 이미 너무 좋아하게 돼버려서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그저 기계와 열정 하나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이 보육원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공장에서 일할 테니까 넌 대학을 가는 게 어때? 무슨 내가 대학이야. 하루라도 빨리 같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래? 난 괜찮으니까 같이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똑같은 소리 듣고 싶어? 너라도 내가 밀어줄게. 나중에 아이 낳고 살 건데 부모 중 한 명은 그래도 대학 문턱은 밟아야지. 그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은데. 벌어도 같이 벌어야지. 그래야 빨리 집도 사고 떵떵거리며 살지. 배움은 남 주지 않아. 너라도 배워야지. 난 괜찮으니까 네가 꼭 대학에 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이렇게.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그래도 제대로 된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냐며 대학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며 말이죠.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똑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한사코 저보고 대학을 가라고 하더군요. 염치가 없게도 전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저 역시 평범한 20대를 누리고 싶었고 남편에게 등 떠밀린다는 핑계로 일보다는 대학을 선택했죠.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자기가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아? 난 이래도 상관없어. 학교 다닐 때 우동생은 자기였잖아. 내가 일할게. 자기가 학교 가. 아니야, 너 먼저 가.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갈게. 정말 너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꼭 가는 거다. 너무 고마워. 내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뜻대로 공부 열심히 할게.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한 거 후회 안 되게 말이야.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애초에 우리 둘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보육원 출신이 아니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왜 이렇게 걱정을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전 대학을 가게 되었고 남편이 힘들게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가며 일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부에 매달렸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대학을 가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남들은 미팅이다, 아르바이트다, 바쁜 대학 생활이었지만 전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 덕에 공부만 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는 게 참 좋았고 처음 받아보는 서포트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어서 나 이번에도 장학금 받을 것 같아. 기특하다 진짜. 매번 장학금 안 놓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니. 너무 대견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될 거야. 나야 뭐 편하지.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에 진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편하게 공부할걸?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너 뒷바라지 해주는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 알겠지? 제가 갔던 과는 간호학과였어요. 무엇보다 취직이 잘 돼야 될 것 같았고 평생 직장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싶어 현실적으로 선택한 과였어요. 현실적으로 골랐지만 다행히 과는 저와 잘 맞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저는 바로 서울의 대형 병원에 신입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3교대 근무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 치곤 월급이 꽤 많았죠. 신랑 혼자 벌다 둘이 벌게 되니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포트 해주는 것을 남편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도 낳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이 마냥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자기도 이제 공부해보면 어때?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공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바꿔서 자기가 학교 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고 좋아. 그리고 가장인데 가장 역할을 해야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자기 공부하고 싶잖아.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 지금이 좋아.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거. 어차피 공부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데 지금 생활에 만족해. 괜찮아. 나 만나서 공부시켜주고 자기 이렇게 희생하는 거 절대 안 잊을 거야. 너무 고마워.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꼭 얘기해. 남편은 한사코 공부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한참을 설득하다 남편이 절대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 말은 점점 하지 않게 되었고 저와 남편 둘은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밖에 없어서 따로 많이 쓰는 돈보다 저축하는 돈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된 터라 늘 먹는 것도 싼 거, 입는 것도 싼 거, 보기에만 나쁘지 않으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보물 새 생명도 찾아왔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점에 딱 아이가 찾아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우리한테도 아기가 생겼어. 자기도 3교대 힘드니까 그만두고 좀 집에서 쉬어. 가뜩이나 고될 텐데, 어? 아니야. 우리 병원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요샌 맞벌이 해야 하는 추세인데 애기 태어나면 애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지. 우리 세 식구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자기야.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고마워. 꿈만 같다.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 아이한테는 듬뿍 주면서 키우자. 난 그럴 준비 되어 있어. 당연하지. 나도 완전 사랑 듬뿍 줄 거야. 우리 집 복덩이에 우리는 첫 부모로 만들어준 아이잖아. 꼭 예쁘게 키울 거야. 서로가 가정에 결핍이 있던 터라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정말이지 벅찼고 아이를 갖고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라는 말을 하게 되던 날이 있었죠. 아이를 가져보니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준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날 모질게 버리셨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런 저를 남편은 참 다정하게도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죠. 본인도 슬플 텐데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더할 것 없이 행복했던 나날이었어요. 우리 아기야. 어쩜 이렇게 예쁠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다. 손도 잡고 발도 잡고 진짜 너무 조그만 것 봐.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우리 딸이랑 자기랑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우리 셋은 무조건 함께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 산후조리 잘 못하면 산후풍 걸린대. 그러니까 잘해야 해. 당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친정엄마 없어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니까 빈자리를 정말 모르겠어.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제가 혹시라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할까?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친정엄마 못지않게 늘 미역국을 끓여댔고 혹시라도 제가 산후풍이라도 올까 언제나 절 먼저 챙겼거든요. 손목관절 나갈까봐 아이 육아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였죠. 딸아이가 4살 되던 해
남편은 일하다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서 교모세포종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악성 종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유전학적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어서 발생하는 암이죠. 종양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양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범인은요?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환자가 얼마나 치료에 잘 반응하는지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속도가 빠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필요해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왜 착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저에겐 암담한 나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보다도 더 낙담했을 남편을 위로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어린 딸과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먼저 앞섰죠.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바랬지만, 교모세포종은 남편을 정말 힘들게 하더군요. 남편의 멘털은 물론이고 늘 긍정적이던 남편을 어둡게 만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할까 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한평생 착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도 되나?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수술하고 방사선이랑 항암 치료하면 일단은 암 증식은 막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힘내보자. 나 병원 다녀봐서 알잖아, 자기야. 교모 세포종이라도 생존율 많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 이 시련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자기야. 좌절하지 마, 제발. 당신한테 나랑 지우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제발 힘내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걸. 어차피 결과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안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꺼이꺼이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와 딸을 위해 악착같이 치료에 전념했고, 전 모아놓은 돈으로 남편의 수술비와 병원비에 쏟았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시간에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애썼죠. 남편의 병원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생활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아무리 저 혼자 노력해도 늘 허덕이는 삶이었고, 그렇다 해도 남편의 치료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와 딸을 위해 희생한 남편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남편을 완치시키고 우리 딸아이와 새 식구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너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전혀.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안 해? 자기랑 우리 지유 위해서라면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걱정하지 마. 자기는 치료해서 나을 생각만 해. 그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자기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 한 번씩 남편이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늘 웃어 보이며 밤낮으로 달렸고 남편의 치료는 끝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늘 딸아이에게도 미안했는데 돈 번다고 어린이집에 혼자서 방치해두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집에 혼자 두고 또다시 전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터라 딸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참 사는 게 뭔지 딸아이까지 케어할 여력이 없었죠. 그렇게 죄책감까지 생겼답니다. 아이를 돌봐줄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닌 저한테는 딸아이를 혼자 둔다는 게 제일 미안한 일이었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딸아이는 7살이 되었는데 다행인지 늘 혼자인 딸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랬는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편도 병마와 싸우면서 딸아이를 보며 웃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이니 너무 낙담하진 마세요. 치료가 오래 걸려도 환자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식이 빠른 만큼 약 쓰는 게 독해서 그렇지. 환자만 잘 버텨준다면 말이죠. 보호자분도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제가 더 힘내야죠. 간혹 교수님 면담 때 교수님이 늘 저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편의 치료가 이어졌고 중간에 좋아지면 퇴원을 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입원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하다고 늘 되뇌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죠. 벌어도 아이 유치원비에 집 생활비, 대출값,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정말 역부족이었어요. 몸은 하나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거기 고깃집에서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는 안 될까요? 제가 시간이 2시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린 풀타임을 원하는데 꼴랑 2시간은 안 될 것 같네. 애기 엄마 사정이야 내가 알아서 좀 딱하긴 한데. 아, 아니에요. 당연하죠. 풀타임 아르바이트 쓰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사장님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돈이 필요했던 저는 동네 이곳저곳 또다시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여의치 않았죠. 남편 치료비마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조금 상태가 호전되어 집에 와 있던 남편이 다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하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정신이 아예 없었죠. 앞날이 안 보이는 나날이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멘탈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잠깐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조금 쉬면서 수행 맞고 하면 안정을 다시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호자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섣불리 퇴원을 결정했나 봐요. 제발 이번에도 아무 일 없기를요. 의사 선생님은 또 한 번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린 딸과
망연자실하며 있는데 딸아이가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딸아이의 말 한마디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TV에 자꾸 나와요? 아까부터 저기 TV에 자꾸 아빠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저기 봐봐. 아, 무슨 소리야. 지우야, 엄마 지금 좀 힘드니까 잠깐 눈 좀 감고 있어도 될까? 지우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아니, 저기 아빠가 계속 나오는데? 저기 먼저 봐봐. 아빠 하나도 안 아파 보여. 저기서 계속 웃고 있잖아.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망연자실에 딸아이가 가리킨 병원 전광판을 본 순간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죠. 딸아이 말대로 남편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화면 한복판에 나오고 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메디컬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전광판에서 남편을 안내해주는 과에 가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 교수 의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제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살도 많이 빠지고 아파서 몰골이 많이 상했지만 건강할 때 남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계속 보게 되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그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정형외과 오신 거 맞으신가요? 여기 과들이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시면 앉았다 가세요. 어머,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형제라든지 아님 가족이라든지 남자 형제 있지 않으세요? 가까이 보니 정말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더욱더 말이 안 나왔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 의사는 복도를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좀 앉았다 가라고 했지만 전 대뜸 그 의사에게 남자 형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말에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웠죠. 우리 가족이 모르던 남편의 엄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일이었어요. 누구시죠? 형제가 있긴 있어요. 쌍둥이인데. 혹시 무슨 일로? 제 동생을 아시나요? 아님, 혹시 주변 분이 아시나요? 쌍둥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에요. 지금 선생님 동생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어요. 아니, 어떡해. 전광판 보고 많이 놀랬어요. 근데 어떻게 동생인데 평생 찾지를 않을 수 있죠? 당신 동생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데. 제 동생이 여기 입원해 있다고요? 아니, 재수 씨라고요? 아, 평생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찾았는데 제 동생을. 당장 보러 갈게요. 그리고 버린 게 아니에요. 저랑 어렸을 적 나갔다가 동생이 없어졌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병을 얻어 6년 후 돌아가셨고요. 정말 최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내 동생을 보게 되다니 당장 보러 갈게요.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고 저 역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형이란 사람은 남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였어요. 가끔 신경외과 교수님이 닮은 환자가 있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다고 했죠. 남편이 기억을 잃은 것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다 달랐기 때문에 절대 쌍둥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우연의 연속이었죠. 신경외과 교수가 저 닮은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설마 했어요. 이름도 달랐고 성도 달랐거든요. 나랑 헤어질 때가 10살 정도였는데 본인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내 동생을 만나다니. 기억을 잃었어요. 이미 보육원에 들어왔을 땐 사고를 당했었고 그 후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아,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놀러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평생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서 잃어버린 후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명도 교모 세포종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아버님은 남편을 오매불망 찾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남편의 형은 그 길로 입원한 남편을 보러 갔고 정말이지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 놀랐고 본인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자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은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울었고요. 너 엄청 찾았어. 미안하다. 그때 내가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너 아직도 찾고 계셔. 네가 기억이 있었더라면 찾기가 쉬웠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널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재서씨, 감사해요. 형, 어떻게 이런 일에. 난 우리 부모님이 날 작정하고 보육원에 데려다 준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닌 돌아가셨어. 병명은 너와 같아.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의학기술이 다르니까 넌 괜찮을 거야. 아버지한테 얼른 소식 전할게. 아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고맙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남편과 아주버님은 껴안고 엉엉 우셨고 곧이어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님이었죠. 시아버님도 남편을 보자마자 땅이 꺼지라 우시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제 딸도 꼭 안아주셨어요. 아유, 고맙다 정말.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미의 못난 병이 왜 우리 불쌍한 아들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낳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너네 고생도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이겨내 보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지우 아빠가 이겨내는 일만 남았어요. 다 네 덕분이다. 우리의 치료 포기 안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 잊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와서 아비라고 나타나 참 면목이 없어. 진작 더 빨리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너희가 고생도 덜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족을 되찾았으니 된 거죠. 오히려 이런 희망으로 남편이 잘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아버지는 꽤 큰 자산가였어요. 부동산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여태까지 밀린 병원비를 다 내주셨고 남편 병실 또한 특실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이 병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임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었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했고 저 역시도 생활비를 벌기보다는 남편의 병간호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오랜 치료 끝으로 이젠 추적 관찰만 하자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무래도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남편에게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너무 잘 버텨주셨어요. 몇 년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죠. 우리 정형외과 교수 형제였다니. 정말 닮았더라고요. 참 이런 우연이. 어쨌든 가족도 찾고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이제 몸 관리 잘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선생님도 그리고 여보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긴 치료 끝에 남편은 웃음을 되찾았고 퇴원을 할 땐 저희 세 식구가 아닌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웃으며 퇴원했어요. 처음 입원했을 당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가 너희 가족이니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나누고 살자. 그리고 우리 둘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거니까 며느라기 걱정 마라. 이제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우리가 너희 가족이고 또 너희를 언제나 제일 응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이 사람 옆에서 언제나 힘이 될게요. 아버지, 절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시고 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래야 아들 노릇하죠. 시아버님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셨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늘 진료가 끝이 나면 남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를 들어주며 형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이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면서 병이 나았나 싶기도 해요. 퇴원 후 저흰 바로 어머님 납골당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납골함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고 아주버님과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셨죠.
오매불망 아들만 기다렸을 어머님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하는 마음에 막상 낙골당 앞에 가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울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찾던 혜성이 왔어. 우리 혜성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러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이 혜성이를 보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가 혜성이네 새 식구 잘 지켜줄게. 여긴 당신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녀야.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형이랑 아버지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제 옆을 지켜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늦게 찾아뵌 만큼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이렇게 좋은 남자 제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우야, 인사해야지, 할머니야. 지우 이제 할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빠도 생겼다고 엄마가 말해줬지? 자, 어서 인사해. 할머니, 저 지우예요.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가 힘들게 돈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딸아이의 말에 온 식구 눈물이 붉어졌죠. 아이여도 알 건 다 아는 것 같아 참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덜어주겠노라 다짐했고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게 이번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역시나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만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던 새 식구인 저희가 그래도 가족도 생기고 지금은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아서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추적 관찰하면서도 계속 좋은 추세이고요. 가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새 식구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살고 있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형제들끼리도 애틋하게 만나서 그런지 사이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말씀하시길 항상 그늘져 있던 아버님도 요즘엔 늘 웃고 지내신다고 하니 정말 뿌듯해요. 제일 행복한 건 이제 돈 때문에 딸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제가 오롯이 돌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시댁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정말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궁금하지만 지금처럼 이 행복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남편 또한 지금처럼 건강하게 무사히 제 옆에서 완전히 완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